60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데 눈을 뜨고 마주하는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해 보셨나요? 밤새 쌓여있던 부재중 전화, 쉴 새 없이 울리던 단톡방의 알림들. 우리의 지난 30년, 40년은 늘 그 소란함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만 하루가 시작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60세가 된 지금 그 작은 화면이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합니다. 내 휴대폰이 고장났나? 진동 모드를 소리 모드로 바꿔보기도 하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지 괜히 껐다 켜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찾는 세상의 소음이 줄어든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적막함이 낯설고 때로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달력을 넘겨봐도 이번 주 약속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빼곡했던 수첩의 빈칸들이 마치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져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하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만 이렇게 외톨이가 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괜스레 위축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적막함, 그리고 줄어든 친구의 숫자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듯 우리네 인간관계도 6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잎을 떨구고 뿌리를 단단히 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의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더 많이, 더 넓게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싫은 사람과도 웃으며 밥을 먹어야 했고, 불편한 자리도 꾹 참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그것이 어른의 삶이라 믿었으니까요. 나를 위한 시간보다 남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았던 시절, 우리는 사실 조금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60세가 되어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마주할 시간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 텅 빈 무대에 남은 건 적막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진짜 내 모습, 그리고 끝까지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거품이 빠지고 진짜 알맹이만 남는 과정입니다. 복잡했던 관계의 가지들을 쳐내고 단단한 줄기만 남기는 가지치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왜 연락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이 변화가 두려움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지금 휴대폰이 조용하다면 안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0세의 아침은 더 이상 요란한 알람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시간. 몸은 아직 이불 속에 있지만 습관처럼 손은 머리맡에 휴대폰을 더듬어 찾습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작은 기계는 우리 삶의 지휘자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밤사이 쌓인 업무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고, 부장님, 급한 결제 건이 있습니다. 라는 문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으며 친구들이 보낸 지난밤의 술자리 사진들로 단톡방은 쉴 새 없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 제발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핸드폰 없는 세상에 가서 딱 일주일만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소원이 60세가 된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을 켭니다. 부재중 전화 0, 읽지 않은 메시지 연연. 마치 공장에서 갓 나온 새 기계처럼 화면은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광고 문자 한 통,
택배 배송 알림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내가 진동으로 해놨나? 볼륨 버튼을 꾹 눌러봅니다. 소리 모드가 맞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겼나? 인터넷도 빵빵하게 잘 터집니다. 기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장이 난 건 휴대폰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간관계가 아닐까 하는 서늘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달력을 봅니다. 이번 주 일정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 주는 약속이 꽉 차서 안 돼, 다음 달에 보자 라고 거절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누가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며 달력을 만지작거립니다. 한때는 전화벨 소리가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 침묵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거리로 나가보면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카페에 앉은 젊은이들은 친구들과 통화하느라 웃음꽃이 핍니다.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나만 멈춰있는 시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전목매에서 나만 툭하니 튕겨져 나온 것 같은 기분. 소외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창하고 외로움이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는 그 묘한 감정.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낯선 고요함은 인생의 무대가 바뀌면서 겪게 되는 막간의 정적일 뿐입니다. 연극에서도 1막이 끝나고 2막이 오르기 전에는 조명이 꺼지고 잠시 어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건 관객이 떠나서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끄러운 세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고요한 나의 시간으로 입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색하고 낯설지만 이 침묵이야말로 60세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동안 남의 소리 듣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봐. 하고 말이죠. 이 조용한 휴대폰을 쥐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빈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난날 우리를 그토록 바쁘게 만들었던 거대한 울타리, 회사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을 직장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바로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마주하는 얼굴들. 좋든 싫든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사 뒷담화를 안주 삼아 믹스커피 한 잔에 낄낄거리며 동지애를 다졌습니다. 야근이 이어지는 날이면 피로에 젖은 눈을 비비며 서로를 격려했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우리가 남인가를 외쳤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당연히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퇴직을 해도 회사를 떠나도 이 끈끈한 의리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를 하고 사원증을 반납하는 순간 그 단단해 보였던 끈은 마법이 풀리듯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달은 김 부장 잘 지내나? 밥 한번 먹자 하며 연락이 오갑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약속 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대화는 겉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락처 목록에서 그들의 이름은 아는 사람 정도로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따르더니 힘 떨어지니까 다들 떠나는구나. 인간관계가 다 부질없다 하며 씁쓸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의 친구이기 이전의 동료였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같은 고충을 겪으며 서로를 지탱해 주던 그 시절 그 상황에 꼭 필요했던 전우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인들이 고향으로 흩어지듯 일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사라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매일 보던 사람을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어진 것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 서 있는 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공유할 오늘의 업무가 없고 함께 씹을 공공의 적이 사라졌는데 예전처럼 할 말이 많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떠나간 직장 동료들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계절을 함께 견뎌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
그 자리에서 내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로 기억해주면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함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계급장을 떼고 맨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진짜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에 서 있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큰 울타리가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서로 다른 삶의 시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바빴지만 은퇴 후에는 각자의 사정으로 시간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어쩌면 더 높고 현실적인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서로 다른 삶의 속도입니다. 생각해 보면 40대, 50대 때 우리의 삶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말이면 밀린 잠을 자느라 정신없었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속도로 달리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도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하며 금세 통했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그 고만고만한 동병상련이 우리를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하지만 60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면 각자의 시계가 제각각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출발선은 같았지만 결승선이 다른 마라톤처럼 인생의 방향이 갈래갈래 흩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를 봐주느라 황혼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하고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안해, 지금 애기 밥 먹여야 해. 나중에 다시 걸게 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죠. 서운하긴 하지만 허리 아파하며 손주 업고 다니는 친구에게 나랑 놀자고 떼를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평생 꿈꾸던 전원 생활을 하겠다며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밥 한 끼 먹으려면 큰맘 먹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언제 한번 놀러 갈게 라는 말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수표가 되고 맙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술 마시고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 난 곳이 생깁니다. 누구는 무릎이 아파서 좋아하던 등산을 못 가고 누구는 당뇨 때문에 술을 못 마시고 누구는 큰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라 바깥 출입이 어렵습니다. 아프니까 다 만사가 귀찮아. 건강을 잃은 친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싶어 합니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도 아픈 친구의 지친 얼굴을 보는 게 마음 편치 않아 발길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제2의 인생을 산다며 더 바빠진 친구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터로 나간 친구들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나 요즘 학원 다니느라 바빠. 열정적으로 사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나만 너무 한가한가 하는 자격지심에 묘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니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 하면 셋, 넷이 금방 모였는데 이제는 약속 하나 잡으려면 한 달 전부터 모두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대행사가 됩니다. 공통의 화제가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손주 자랑만 하는 친구, 건강 걱정만 하는 친구,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 세우는 친구, 대화의 결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만남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없네.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의 계절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에 잠시 멀어진 것일 뿐 그 시절 우리가 나눴던 우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자주 보는 사이에서 가끔 안부 묻는 사이로 관계의 온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들을 뒤로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마음속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면 우리 내면에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마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볼까요?
그때 우리는 싫은 사람도 만나야 했고 불편한 자리도 참고 웃으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었고 첫 예술이었으며 어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배웠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도 친구가 부르면 나갔고 주말엔 밀린 잠을 자고 싶어도 경조사를 챙기느라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어 남을 위해 쓰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이라는 고개에 올라서면 우리 몸과 마음이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 피곤한 관계에 더 이상 힘을 쏟지 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귀찮아.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책 보고 트로트 듣는 게 세상 편해. 누가 밥 사준다 해도 나가기 싫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우울증인가? 내가 너무 폐쇄적으로 변했나? 하고 걱정하셨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내 남은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곳에만 쓰고 싶다는 지극히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20% 남았을 때 불필요한 앱들을 끄고 화면 밝기를 낮추는 절전 모드와 같습니다. 중요한 통화를 해야 할 에너지를 남겨두기 위해 쓸데없는 알림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껄끄러운 동창회에 나가서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의 비위를 맞춰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고 기빨려 하며 한숨 쉬는 것보다 편안한 소파에 누워 내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 한 편 보며 귤 까먹는 시간이 100배, 1000배 더 행복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축소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치 옷장 정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행 지난 옷, 사이즈 안 맞는 옷, 비싸게 줬지만 입으면 어깨가 결리는 불편한 옷들을 꽉 채워두었던 옷장을 비우는 시기인 겁니다. 언젠가 입겠지. 비싼 건데 아깝잖아 하며 끌어안고 있어 봤자 먼지만 쌓이고 정작 내가 오늘 입고 싶은 편안한 옷을 찾기만 어려워집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비우고 나면 어떨까요? 옷장은 헐렁해지지만 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 몸에 딱 맞고 자주 입는 옷들만 남아있으니까요. 어떤 옷을 입어도 편안하고 나답습니다. 60세의 인간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수첩에 적힌 수백 명의 전화번호보다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 때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에서 좁지만 깊은 관계로 이동하는 것, 불편한 예의를 차리는 사이보다 허물없이 내 바닥을 보여줘도 흉보지 않을 사이를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관계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진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온기로 남는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것보다 혼자 있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초라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받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티켓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 티켓을 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로운 여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둡고 차가운 방구석을 떠올리며 몸을 움츠립니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세의 고독은 그런 쓸쓸한 풍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파티가 끝난 후 비로소 내 집으로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불편한 구두를 벗어던질 때 느껴지는 그 해방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까?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내 입맛보다 상사의 눈치를 살폈고 주말 여행지를 정할 때도 가족들의 의견에 내 취향을 양보했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이 말이 습관이 되어버려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나의 취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지로 먹기 싫은 회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얼큰한 순두부찌개 한 그릇을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사람에 치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멍하니 바라봐도 됩니다. 다리가 아프면 주저앉고 배가 고프면 아무 데나 들어가 국수를 사 먹는 자유. 이 소소하지만 위대한 자유가 바로 고독이라는 선물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맞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에 갇혀 있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방문을 닫는 것은 품격 있는 고독입니다. 60세는 바로 이 즐거운 고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패었지만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고생한 내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말을 걸어주세요.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읽는 즐거움. 이어폰을 꽂고 내가 좋아하는 옛날 가요를 흥얼거리는 즐거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기쁨. 이 모든 것이 친구들과의 수다보다 더 깊은 위로와 충만함을 줍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만입니다. 오늘 참 잘 지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지.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격리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게 집중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하는 신고식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남아야 하는지를 말이죠. 텅 빈 줄 알았던 내 곁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맥이라는 단어에 꽤나 목을 맸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많을수록 연말에 송년회 약속이 꽉 찰수록 아,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때는 친구의 숫자가 내 인생의 성적표였고 내 존재감을 증명하는 명함 같았습니다. 많이 만나고 시끌벅적하게 어울려야만 비로소 우리라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60세라는 고개에 올라서면 이 친구라는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넓고 화려했던 정의가 좁고 깊고 단단한 정의로 바뀝니다. 이제는 1년에 몇 번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통화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편안한가가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요? 매일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만 친구일까요? 경조사 때마다 꼬박꼬박 봉투를 챙겨줘야만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60세의 친구는 오랜만에 전화를 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목소리가 편안한 사람입니다. 야, 잘 지내냐? 그냥 그렇지 뭐. 넌 어때? 별다른 용건 없이 안부만 묻고 끊어도 그 짧은 통화 끝에 묘한 안도감이 남는 사람입니다. 굳이 구구절절 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한마디면 그래, 힘들 때 됐지. 소주 한잔 할까? 하고 묵묵히 내 잔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이인가 하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TV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를 억지로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와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함께 등산을 가도 각자 묵묵히 땅만 보고 걸어도 좋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노년의 우정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제는 알게 됩니다. 수백 명의 얕은 지인보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흉보지 않을 단 한 명의 친구가 백배 천배에 소중하다는 것을요.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아프고 초라해졌을 때 조용히 죽 한 그릇 사 들고 찾아와 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의 인맥이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알짜배기만 남은 것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진짜 배기만 남은 겁니다. 마치 사금 채취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에 모래를 잔뜩 퍼 올려 흔들고 또 흔들어 흙탕물을 다 흘려보내고 나면 바닥에 반짝이는 작은 금 알갱이 몇 개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남은 그 몇 사람이 바로 그 순금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는 굳이 비싼 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한 국밥집에서 깍두기 하나 놓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여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게 진짜 내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추려진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남은 인생의 오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정리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30년 넘게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배우자일 것입니다. 젊은 날엔 서로 바빠서 얼굴 볼 틈도 없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전우애로 버텼던 그 사람. 가끔은 잔소리가 듣기 싫고 쳐다만 봐도 답답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60세가 되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늙고 초라해진 모습을 보여줘도 도망가지 않을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가장 확실한 내 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살아있냐 하며 퉁명스럽게 안부를 묻는 옛 친구가 있을 겁니다. 초라한 내 모습을 감추지 않아도 되고 과거의 실수까지 다 알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친구라 불러주는 그 녀석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 인생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이.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보물들입니다. 6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농사와 같습니다. 새로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내 곁에 살아남은 그 튼튼한 나무들을 정성껏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멀리 있는 파랑새를 쫓지 마시고 내 집 마당에 둥지를 튼 참새들에게 모이 한 줌 더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는 숙제하듯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은 과감히 줄이십시오. 대신 그 시간과 돈을 내 곁의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술자리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동네 맛집에서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사 먹는 돈이 훨씬 값집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야, 내가 오늘 밥 한번 살게 하고 먼저 지갑을 여는 그 마음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60세야말로 그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그 지겨운 잔소리를 할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언제든 받아줄 것 같은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일 걸 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곁에 남은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준 인생의 VIP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넓은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내 좁은 울타리 안을 따뜻하게 드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에 햇살이 비치는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 아내와 함께 깎아 먹는 사과 한 조각 속에 있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믹스 커피 한 잔의 온기 속에 있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이 줄어든 것은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라는 신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셨는지요? 우리는 오늘 60세가 되면서 찾아오는 낯선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 그리고 어느 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간 인연들까지.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횡하니 뚫린 구멍처럼 느껴져 찬바람이 드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내 인생이 쪼그라들었구나. 내가 참 초라해졌구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부피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품이 걷히고 진짜 알맹이만 남은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마치 훌륭한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였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정으로 쪼개고 덜어내야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깎여 나가서 작아진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잡한 의무감, 체면칠에 불편한 관계들을 하나씩 빼고 나면 그 자리에 여유와 자유, 그리고 진짜 내 사람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이 채워집니다. 넓은 강물이 좁아지면 물살이 깊어지듯 우리의 관계도 좁아진 만큼 더 깊어지고 진해졌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어지러웠던 책상을 깨끗이 치우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듯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오전에 뜨거운 태양이 지나가고 이제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60세는 인생의 오후 4시와 같습니다. 치열했던 전투는 끝났고 이제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노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평화를 온전히 그리고 죄책감 없이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잔소리꾼 아내, 무뚝뚝한 남편, 가끔 전화 오는 옛 친구, 그리고 거울 속의 나 자신.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뛸 진짜 선수들입니다. 더 많은 관중은 필요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오늘 혹시 휴대폰이 조용하다면 슬며시 미소 지어보세요. 아, 이제야 방해받지 않는 내 시간이 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흩어지는 인연에 미련 두지 않고 다가오는 고독을 기꺼이 친구로 삼는 당신. 당신의 60대는 그 어떤 청춘보다 깊고 그윽하며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오후를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